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안건과 방송 4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추재훈 기자,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현재는 법무부 차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는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여당이 방송 4법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결과도 곧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재의결 안건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넘게 있어야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을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야당이 처리를 공언해온 방송 4법 처리도 진행됩니다.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제한 토론은 법안별로 건건이 진행되는데 민주당은 법안별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해서 법안을 표결에 붙여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본회의가 4박 5일 이상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서 여야는 모두 당내 비상대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은 오전부터 국회 과방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 검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천군과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던 1분기와 달리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1.3%로 예상을 웃돌았던 1분기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민간 소비 부진과 투자 감소 등이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2분기 민간 소비는 승용차나 의류 소비가 줄면서 0.2% 감소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1.1% 줄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줄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화학 제품 중심으로 0.9% 늘었지만 수입이 1.2% 증가하며 순수출은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성장률 가운데 내수와 순수출이 각각 마이너스 0.1%씩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성장률은 2.8%로 하는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도 완만히 회복돼 연간 2.5%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2분기 마이너스 1.3%로 GDP 증가율을 밑돌았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지원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가 오늘 안으로 환불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처리 방식 변경으로 환불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법인 통장이 가압류되면 소비자 환불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밤사이 위메프 본사에는 판매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 200여 명이 몰려들어 새벽 3시부터 일부 고객에게 환불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18만여 개가 국외 판매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 주소 등 개인정보 18만여 개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 측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약관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거나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법은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측에 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시정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함께 시정 명령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법상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잠정 판단해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배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차모 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운전자 차 씨는 그간 진행된 3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차체와 블랙박스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잠정 판단해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감정 결과엔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최종 배상금 액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김모 씨 등 개인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은 아직까지 오차 범위 내 박빙입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재선 포기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 사저에 칩거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세대로 횃불을 넘긴다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I made my choice. I've made my views known. I would like to thank our grea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She's experienced, she's tough, she's capable.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후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교체하기로 했다면 계속 교체해야 할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은 더 급진적이고 더 최악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If she ever gets the chance to get into office,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앞서 해리스 부통령 역시 흑인 여성 단체를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해 낙태권이 폐기됐다며 여성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hen I a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Congress passes a law to restore those freedoms, I will sign it into law. CNN 방송에 따르면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43%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불과 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두 후보 모두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24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오는 25일 만나 협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폭염이 기세를 더해가며 그 밖의 지역도 폭염 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부산 2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밤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강릉과 대구 33도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내일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은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80에서 200, 제주 산지엔 최대 300, 남해안 지역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제주 해상에서 4,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